안녕하세요. 멕시코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에네켄 TV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멕시코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잔뜩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춥다고는 하지만 영상 10도 언저리인데 춥다는 개념이 한국과는 달라 사시사철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 이 같은 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으스스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멕시코 뉴스 소식 전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농민들에 대한 범죄 조직의 수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농작물에 대한 일정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려 왔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기에 피해는 극심했지만 공권력은 무기력했습니다. 이 같은 공권력의 부재는 농민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였고 조금이라도 반항을 한다면 철저한 보복을 가하는 범죄 카르텔 앞에서 결국 악습의 패단은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도시 지역 농민들이 수탈과 협박에 못 이겨 범죄 조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했고 싸움 끝에 10명의 갱단원들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멕시코 남부 텍스칼티틀란시의 텍스카필라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텍스칼리티트라는 미초아칸과 게레로와 접해 있는 티에라 칼리엔테 지방자치단체인 테후필코에서 46km 떨어져 있으며 같은 주말 토요일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델피나 고메즈 주지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던 곳입니다. 갱단들은 지역 농부들에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대신에 평방미터당 한국 돈으로 약 7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데레초 데 피소 즉 땅 사용료라는 명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로 콩과 완두콩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지나친 금액이라며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충돌이 발생했고 성난 지역 농부들은 산탄총과 막대기, 농사에 사용하는 칼을 들고 갱단들과 맞섰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갱단원과 4명의 농부들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갱단 두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주를 순방 중이었는데 폭력 사태가 발생한 분쟁 지점에서 133km 떨어진 아틀라코물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1시간여 정도인 인근 지척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파장은 컸습니다. 일단 지역을 다스리다시피 하는 갱단원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었고 그 수가 무려 1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마을 주민들은 범죄 집단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연방 및 주 당국의 개입을 요청했으며 보안 당국은 즉시 주 방위대를 파견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10명의 조직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가해올 가능성이 많아 당국은 긴장 속에 주변 지역 경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놀라운 점은 멕시코 정부의 대응입니다. 소식을 접한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불법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민들에게 지금처럼 갱단원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 농민과 갱단원 등 1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 소재나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농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지역 주지사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들에게는 죄가 없다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군 병력을 해당 지역에 상주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숨진 3명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장례 지원은 물론 피해 가족들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운다거나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면 고성과 멱살잡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곳 멕시코는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는 그야말로 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합니다. 특히 농민들과는 달리 갱단원들은 기관단총 등 고화력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 무기들로 군과 경찰을 상대로 싸우는 조직입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갱단원들이 사망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예상되고 있어 평온 속에 폭풍전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주변을 정찰하는 등 군이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일상으로 되돌아왔지만 문제는 연방군이나 주 방위군이 이 지역에 상주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철수라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복이 들이닥친다는 얘기입니다. 멕시코 정부나 주지사의 대책을 믿지만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지역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번처럼 또 그들과 싸워 권리를 찾게 될까요? 한 번 당한 갱단들이 결코 쉽게 당하지는 않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요. 이번 사건은 이 지역뿐만 아니다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7년간이나 수탈과 착취를 당해오던 농민들의 분노가 촉발한 사건인 만큼 농민들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도 어디에선가 비슷한 수탈 사례가 많아 그들도 언젠가는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더 큰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멕시코는 큰 대륙으로 중앙을 제외한 지방 소도시는 제대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갱단들의 세력권에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작은 중소도시의 경우 지방정부 소속 경찰서장을 갱단이 추천하는 인물로 교체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지역시장이 피살되는 등 사실상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들 세력이 건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방 경찰들의 부패를 꼽고 있지만 갱단원들의 수적 우위가 확실해 웬만한 경찰력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연방정부 병력을 동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묻겠지만 이 같은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은 내년으로 예정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염려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일시적 봉합으로 묻어가고 있어 앞으로 사태의 추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소식이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